안녕하세요. 미리네 라이브 상무모입니다. 네,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의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아스날이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31라운드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토트넘의 챔스 진출 확률이 더욱 높아졌다고 어제자 미리네 라이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토트넘이 아스널보다 챔스 진출 티켓을 가져갈 확률이 높다는 이유를 간략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토트넘의 잔여 경기 일정이 아스널보다 수월한 면도 있고 경기력 측면에서 토트넘이 아스널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다면 토트넘이 올 시즌 초 연패를 당할 때보다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 손흥민 선수가 많은 경기 출전으로 인해 컨디션 난조를 보인 탓도 있겠지만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해리 케인의 역할이 달라졌다는 것인데요. 콘테 감독도 뉴캐슬과의 경기가 끝난 후 해리 케인을 최고로 치켜 세웠고, 영국 언론에서는 케인이 변화한 점에 대한 상세한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지난 시즌 무리뉴 감독 하에서 토트넘이 한창 잘 나갈 때의 경기력을 다들 기억하시죠? 잔뜩 웅크리고 있다가 상대편에게 카운터 어택을 날리는 역습 전술을 주로 사용했던 무리뉴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리뉴 감독 하에서는 포백으로 4-3-3 전술에서 손흥민과 케인, 그리고 우측 윙어로는 모우라 또는 베일이 선발 출전을 했었죠. 아시겠지만 베일과 손흥민, 모우라의 스피드는 리그 탑 수준이었습니다. 케인도 빠르지만 이 선수들보단 느린 경향이 있죠. 하지만 케인은 볼을 잘 간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정확한 킥 능력으로 동료 선수들에게 정확한 위치에 볼을 빠르게 전개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케인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공격을 전개할 때 원톱인 케인이 좌우 윙포워드보다 낮은 위치로 내려와서 볼을 받아 윙포워드에게 빈 공간에 공을 뿌려주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했었습니다. 즉 케인이 골도 넣고 있지만 플레이메이커 역할까지 같이 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케인이 지난 시즌 득점왕과 도움왕을 같이 석권했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콘테 감독 아래서는 케인이 지난 시즌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플레이를 하며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다른 선수들에게 맡겼던 콘테 감독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보다 플레이 위치가 더 낮은 위치에서 볼을 직접 운반하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콘테가 이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뉴캐슬전의 히트맵에서 볼 수 있듯이 손흥민이 케인보단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플레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또한 콘테 감독이 공개적으로도 해리 케인은 골을 넣는 것뿐만 아니라 토트넘의 플레이메이커로서도 최고의 플레이어라고 치켜 세웠는데요. 영국 현지 언론인 풋볼 런던에서도 이를 조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기사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풋볼 런던에서는 안토니오 콘테가 해리 케인을 부활시켜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선두 공격을 선사했다라는 기사로 보도를 했습니다. 안토니오 콘테와 해리 케인은 최근 몇 주 동안 토트넘의 공격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도 말이죠. 상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테 감독은 2월 말 토트넘이 벌리 원정에서 1-0으로 패배를 한 후 이런 무뚝뚝한 평가를 했었다. 저는 토트넘의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들어왔지만 아마도 지금 이 순간에는 저는 상황을 개선하는데 별로 좋지 않습니다. 당시 스퍼스는 5경기 동안 4번의 패배를 당하며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큰 의문을 품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스퍼스는 6번의 리그 경기에서 5승을 거두며 연속적 승리를 거두었다. 이 같은 성적은 이들을 4강에 올려놓고 다음 시즌에는 토트넘을 챔피언스리그로 복귀시킬 절호의 기회를 주었다. 지난 6주 동안 전체 경기에 걸쳐 가장 위험한 공격이 그들의 컨디션 상승의 주요 원인이다. 이는 스퍼스가 이 기간 동안 리그 최다인 24골을 기록했다는 사실이 포착한 포인트다. 이 시기 다음으로 높은 득점을 한 클럽은 토트넘보다 8골이 적은 16골에 불과한 리버풀이었다. 콘테의 선수들 역시 이 기간 동안 가장 높은 누적 기대골, 기대득점이라고 불리는 XG 값을 자랑하며 이러한 골 행진이 운과 요행이 아니며 대신 최근 경기에서 공격력을 입증하는 증거이다. 비록 선수단의 뛰어난 활약이 이러한 공격 형태 개선의 열쇠가 되었지만 콘테는 그의 팀이 뉴캐슬 유나이티드 전에서 가장 최근에 거둔 성공에 따라 해리 케인을 선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느꼈다. 케인은 득점표의 최상위 랭크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그의 전반적 영향은 컸다. 콘테 감독은 경기가 끝났을 때 저는 제 선수들에게 감사하기 위해 경기장에 들어갔고 해리 케인에게 단지 한 가지 실망스러운 것은 케인이 엄청난 경기를 했지만 골을 넣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선수를 묘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우리가 세계적인 스트라이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기쁘다.
그는 훌륭한 일꾼이고 열심히 플레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고의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5대1로 승리한 일요일 경기에서 케인은 전 스퍼스의 스타 데이비드 지놀라의 찬사를 받았다. 그는 경기 후 전문가로서 스퍼스의 새로운 플레이메이커는 해리 케인이다. 플레이메이커인 그는 지금 마라도나처럼 공원 한가운데서 뛰어놀고 있다 라고 말했다. 일요일 승리로 케인은 7개의 슛을 만들어내는 스탯을 기록했는데 그 이상의 기록을 세운 선수는 없었다. 그는 또한 지금까지 전체 게임에서 스퍼스의 2위를 기록해서 차지했었다. 한편 골 결정력 측면에서는 15개 구단 중에 1위를 달리고 있다. 이것은 전체 프리미어리그 구단을 놓고 봤을 때 모든 선수들에게서 세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비록 케인이 엘리트 스트라이커로 남았지만 그의 영향력은 그가 득점하는 것만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그는 여전히 직함상으로는 스트라이커지만 주위 선수들에게 있어서 그는 촉진자이자 창조자이다. 콘테는 그것을 알고 있고 분명히 그것에 감사한다. 그러나 케인과 토트넘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그 대가로 콘테에게 감사해야 한다. 불과 6주 전 이 선수는 그가 자신이 클럽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 대해 비판받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로선 빠르게 진행되며 그의 선행이 결실을 맺고 있다. 그는 팀의 최고 스타들로부터 최고의 능력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인상적인 것은 스퍼스를 그 팀에서 가장 위험한 공격 옵션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풋볼 런던에서도 해리 케인이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콘테의 영향력이 있고 물론 전술적인 측면도 있었겠지만 한창 폼이 떨어졌던 케인을 훈련 세션에서 콘테 감독이 특단의 조치를 통해 다시금 좋은 경기력을 펼칠 수 있도록 바꿔줬다는 것입니다. 또한 케인의 부활 측면은 손흥민 선수에게도 굉장히 좋은 일인데요. 케인이 부진하게 되면 상대편의 수비수들은 당연히 손흥민을 집중마크할 것이고 손흥민에게 공간이나 골 찬스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축구는 한 명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경기에 뛰는 11명의 선수들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상대편의 전술을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대편에게 골을 빼앗아올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팀워크뿐만 아니라 개인의 능력에 의해 골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개인의 능력과 팀워크가 조화를 이루게 된다면 이는 더욱 강한 팀이 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케인의 롤에 대한 약간의 변화와 함께 케인이 살아나고 있고 토트넘의 앞으로 남은 경기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주 주말 토트넘이 아스톤 빌라를 잡아내며 4위권 경쟁에서 한 걸음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이번 저희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